정치권 일각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양도소득세 완화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의식주 물가가 모두 오르면서 연말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물가 급등의 배경부터 향후 전망은 어떤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금 기재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없다 단호하게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어떤 부작용 때문에 이러는 거죠? 네, 양도세라는 게 경제적 자산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을 남한테 소유권을 넘겼을 때 거기서 이익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 이익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라는 건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는 현재 계획을 유예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고, 또 기재부는 보도 해설 자료까지 내면서 양도세 인하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재부가 이렇게 밝히게 된 이유는 정치권 일각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인 박완주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퇴로를 보장해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박완주 의원은 이재명 캠프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여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는 그런 계획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권에서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되겠지만은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양도세를 인하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불응간의 양도세가 내릴 것을 감안해서 지금 팔 물건도 안 팔게 되기 때문에 집값이 내릴 것도 안 내린다. 그래서 모처럼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양도세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못을 박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이 매물 유도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종부세가 올라서 종부세가 최고 자산 가치의 6%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에 따라서는 몇 천만 원대 또는 몇십억까지도 냅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스스로 이제 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집을 팔자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팔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종부세가 아닌 양도세라는 제도가 또 앞에 눈에 걸리는 거예요. 현재 양도세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3주택자의 경우에 양도세 최고 세율이 75%인데 저 75%에다가 지방 양도세 7.5%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건 82.5%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금액을 거의 다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예 집을 못 팔겠다.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자, 지금 그래픽에서 나오는 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2번 있었습니다. 2017년에 파리 대책에서 10%, 20% 이렇게 올린 데다가 그것을 작년 7월 10일 날 20%, 30%, 그러니까 2주택자는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포인트, 그래서 최고 세율이 82.5%까지 됐거든요. 그럼 이것을 좀 낮춰주면, 한시적으로 낮춰주면 퇴로를 보장해서 팔 사람이 팔지 않겠냐. 팔면 공급이 늘어서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 이거 정치권의 논리입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주거 정책으로 내놓은 게 아까 그런 양도세 인하와 함께 언급되는 게 김포공항을 주거단지로 공급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부 여당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 그러면 실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김포공항 일대에 이 공항을 만약에 없애거나 다른 데로 옮기게 된다면 거기에 부지가 남는데 거기다가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현재 지금 부동산은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서울 한복판에다가 집을 더 짓겠다. 이런 어떤 민주당의 공약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성남의 서울공항에서도 지금 개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렇게 공항을 없앴을 때 대체 공항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의 현실적인 어떤 그 장애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소비자 물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해 있는 그런 농축수산물, 휘발유, 공업제품 이런 물가가 크게 올랐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무려 3.7% 전년 동기 대비 3.7% 올랐습니다. 네. 물가가 3%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지난달부터인데요. 당시에 10월 달만 하더라도 홍남기 부총리가 이것은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전년에 통신비를 지원해 준 그 효과 때문에 3.2%로 확대된 것이고 11월 달 되면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 네. 실제 나타난 물가는 그 반대로 오히려 더 오르고 예. 10월 달보다도 0.5%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장 큰 것은 국제 유가가 올랐다는 대목, 그다음에 또 국내적으로도 재난지원금을 살포했고 또 카드에 대해서 리베이트 제도 이런 것들이 겹쳐되다가 또 위드 코로나 체제로 들어가면서 소비가 늘었 이런 효과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예. 물가가 상당히 급속하게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정부도 이제 뒤늦게 물가 상승세가 좀 가파르다. 전방위로 정부가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물가 대책이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부처별로 물가 책임제를 이제 도입하는 등 어떤 강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12월 물가 오름세가 좀 둔화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아까도 반대로 이제 내린다고 했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물가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재 지금 물가 억제에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물가 상승에 대한 그 연관 파급 효과를 감안해서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각 부처가 자기가 소관하는 업무별로 이를테면 농수산부는 농수산물 가격, 또 산업부 같은 데는 에너지 가격 등을 책임을 지고 맡아라. 그래서 그 정부 정책의 최대 기조를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안정을 맡겠다.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예. 생활물가는 이 소비자들, 일반 서민들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이거든요. 예. 이 물가가 지금 무려 5.2% 올랐습니다. 채소 가격, 오이 가격, 생필품 가격 이런 것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로서는 물가가 특별히 잡힐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게 정부로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현재 지금 소비는 확대가 되고 있는 데다가 국제 유가가 잡혀줘야 되는데 예. 국제 유가도 적어도 현재 아직까지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다만 현재 국제 유류세를 인하한 효과가 12월 달에는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새로운 변이 때문에 예. 소비가 좀 줄어들면 그에 따라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증시 소식도 알아볼게요. 미국에서 오미크론 우려로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 특히나 여행 관련주들이 낙폭이 컸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밤사이에 미국 뉴욕 증시가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잘 오르다가 갑자기 하락세로 돌았었고 또 그 하락폭도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네. 지금 오른쪽에 좀 퍼렇게 나온 부분이 주가 하락을 나타내는데 예.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와르르 무너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바로 저 무너질 당시의 뉴스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처음 발견됐다. 그래서 좀 쇼크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선물, 퓨처 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다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증시, 또 홍콩 증시, 중국 증시도 지금 상승 기조거든요. 예. 물론 주가라는 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또 일희일비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오미크론 공포에 따라서 지금 요동을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아무래도 만약에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 봉쇄가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항공기 승객이 급격히 줄어들고 또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오미크론이 전체적인 코로나를 종식하는 선물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 또한 지금 오미크론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갖는지에 관해서 한 10일 정도
정밀 분석해 본 다음에야 정확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조금 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이제 증시라고 하셨지만 뭐 연말이나 내년 증시는 또 어떨지도 사실 궁금한 거는 투자자들의 심리거든요. 투자자들이 또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주식은 두 가지, 그러니까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시장에 동시에 나타나서 어떤 요인이 좀 더 압도하느냐에 따라 주가 향방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지금 코로나가 이제 꺼져가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그것은 주가 상승 요인이고요. 그 회복 과정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또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은 하락 요인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일희일비하지 순간순간의 판단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장기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